예, 안녕하세요. 예, 자, 풍수와 건축 이야기 참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8월 전시회가 끝나고 참 바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업로드 할 시간이 사실상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상 요즘 뭐 저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세계적인 정세나 뭐 여러 가지로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민 생활도 참 힘들고요. 어렵습니다. 그 코로나에 이어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더 많이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반등하는 물가 상승도 있고, 그 다음에 달러화가 너무 고공행진을 가다 보니까 이 원화절하 이런 요인이 크다 보니까 외국에서 원자재 수입하는데 옛날에 그전 예를 들어서 2년 전만 해도 뭐 피트당 가격이 뭐 한 만원 뭐 이렇게 가던 게 지금은 그거에 한 2배 가까이 2배 넘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물가 시대, 그 다음에 고유가 시대,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 세계적인 대공황이 얼마나 갈 것이냐, 이거는 누구도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아무리 짧아도 3년에서 5년 이상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옛날로 완벽하게 100% 돌아갈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모든 정세가 또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은 기후변화입니다. 세계 온난화인데 기후변화가 갑자기 온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이제 인재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그냥 크다 해서 막연히 큰 게 아니라 뭐 실제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약 75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겪는 그런 기온난화 문제도 크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자재 수입하는 그런 수입국, 주수입국이 이제 뭐 일본, 러시아, 카나다, 핀란드 여러 가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서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 있고 또 오른 가격에도 사면은 좋은데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건축비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 번쯤은 건축비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요인이라든가 또는 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와닿습니다.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내 돈 없이는 예를 들어 대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출 금액도 한정이 돼 있고 또 대출 한정된 금액에서도 대출 이율도 높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순수하게 내 자본을 갖고 있지 않는 한은 건축하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어려운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건축을 쉽게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정부 대출 규제라든가 이제 이전 이제 정부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많이 펴물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린 건 사실입니다. 많이 떨어뜨렸고, 그러면 현 정부가 그거를 잘 타개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전문 분야가 있죠. 의료인은 의료 활동을 하고, 법조인은 법리를 하는 것이고, 목수는 목수 일을 하고, 뭐 설비는 설비 일을 하고, 근데 각 분야에 전문 분야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잘하면 좋아요. 한 가정은 그 가장만 잘하면 그 가정을 행복해질 수 있고, 또 한 회사는 그 대표 오너가 마인드를 좋고 좋은 운영 방식을 가지면 그 회사는 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나라는 그 프레지던트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마인드와 그릇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나 그 다음에 모든 이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이렇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다룰 주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문제인데, 오늘 이제 주로 집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정세 얘기예요. 정세 얘기인데, 오늘은 이제 만일에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고 싶어도 소비할 돈이 없습니다. 소비할 돈이 없어요. 없으니까 건축을 해도 건축할 돈이 없는 거죠. 네. 이런 어려움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든 사람이 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 변동금리는 미국에 준해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변동금리를 미국에서 0.5% 올렸다. 그럼 우리는 0.5%를 안 올린다.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말은 아니라고 독립국가이지만 사실은 미국의 모든 영향을 지배권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오는 겁니다. 이제 고유가 시대, 그 다음에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자재값도 상승하고, 거기다 모든 물가, 소비 물가가 다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런 시기에 뭘 하지? 근데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든 세컨하우스를 갔든 시골에다가 아니면 전원에다가 이동식 주택이 됐든 아니면 건축이 됐든 뭔가 하고 싶은데 과연 이 시기에 해야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 하면은 얼마나 예산을 갖고 해야 될까? 이런 생각. 세 번째는 평수는 과연 얼마나 몇 평이나, 옛날에 뭐 크게 뭐 한 40평 50평 뭐 이렇게 생각하던 분이 이제 줄여서 자기 갖고 있는 금액에 맞춰서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고요. 그 건축 소재는 또 무엇을 하면 좋을까? 건축 소재라는 것은 골조를 이루는 그 소재의 내장재, 외장재, 이 마감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지금 같은 이 시기에 무엇을 해도 몇 년 전에 생각했던 건축비나 평수보다는 무조건 줄여서 낮춰서 눈높이를 낮춰서 보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환율 시대에 건축 자재비는 적게는 아주 적게, 국내 자재로 봤을 때는 50%에서 80%, 근데 수입 자재는 100%에서 150% 이상 다 올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과연 이거 건축하는 게 맞을까? 하면 얼마나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인건비 또한 이미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재작년만 같아도 목수 인건비가 보통 15만원,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였는데 지금 목수 인건비가 30만원 이상입니다. 30만원에서 38만원 이렇게 갑니다. 물론 자뿌라래죠. 아무 기술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13만원이었는데 지금 18만원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던 이제 비용들이 많이 올랐고, 물동비, 물류비 또한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럼 이제 당장 어떻게 해야지 정답일까 하던 그 비용이 맞추려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는 옛날에 2, 3년 전에, 작년에 1년 틀립니다. 그리고 오늘 생각했던 금액이 내일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지난달에 와서 상담했던 분이 그 다음 달에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현실 물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물론 건축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철콘을 짓던, 콘크리트로 해서 조족조로 짓던, 목조로 짓던, 황토로 짓던, 뭘 짓던 똑같은 그런 반등 효과, 자재비, 인건비 다 이미 오른 상태로 올라 있고, 더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손님들이 가끔 오늘 이제 토요일인데, 손님들이 저희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하루에 보통 한 200분이 이렇게 대략 200에서 300분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세요. 오시면은 왜 내가 봄에 왔을 때, 왜 작년에 왔을 때 왜 틀리냐고, 그때하고 다르냐고. 그땐 그때 얘기고 그때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틀리냐 그러면, 그럼 그때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작년 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지금 생활물가가, 지금 배추,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생활물가라 하죠. 배추 한 포기, 세 개의 한 망이라 그러죠. 지금 2만원대가 넘습니다. 그럼 한 포기가 보통 한 7,000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이나 그 작년 후반 정도 됐을 때 배추 한 포기에 보통 3,000원, 2,500원 갈 때 지금 7,000원 간다 그러면은 그 오름세하고 건축자재 오른 거하고 인건비 오른 거하고 건축비 오른 거하고 따지면은 그걸 비례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 소재도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보시고, 건축 비용도 조금 옛날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크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건축을 생각하신다라면은 시기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더 앞으로 10년 안에 건축을 생각을 하신다. 10년 안에 절대로 건축비가 내릴 수는 없습니다. 낼 수 없으니까 만일에 생각하신다면 최대한 빨리 어디서든 하여튼 잘하는 분한테 맡기셔서 하시는 게 옳지 않나. 그리고 인허가비도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농지 전용비라 그러죠. 그 역시도 매년 6월마다 올라가니까 이 또한 또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오늘은 이제 이 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이동식 목주주택의
정확히 무엇이며 장점이 무엇이고 가격이 얼마고 또 어떻게 지어지고 AS 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거의 특별한 장점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그동안에 이제 업로드 못한 것을 지금 바로 건축 얘기보다는 이제 정세 흐름이라든가 요약적인 것을 대충 짚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세밀하고 또 더 알찬 시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